해볼게요. 합성함수는 함수를 합성, 연달아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f라는 애가 있어요. x에서 y로 가는 f가 있고요. y에서 g로 가는 g라는 함수가 있을 때 여기 있는 a, b, c, 1, 2, 3 기억, 니은, 디귿을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이게 f고요. 이게 g라고 할 때 이 a를 f에 집어넣고 그걸 다시 g에 집어넣는 행위, 이런 걸 우리가 합성함수라고 말합니다. a를 f에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요? 2죠? 그래서 g에다가 2 넣으면 얼마가 돼요? 기억 나오죠?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게 합성함수고 이거를 다른 기호로서 g 서클 f의 a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g 서클 f의 x 이렇게 씁니다. x라는 걸 f에 넣고 그걸 다시 g에 넣는다라는 개념이고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값을 기억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이때 주의할 거는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닙니다만 이게 합성함수라는 게 기본적으로 넣고 또 넣는 거잖아. 그래서 이 넣었을 때 나오는 그 구멍, 그러니까 덩어리, 그게 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내가 얘를 이게 지금 비어있다고 가정하면 여기 들어가겠죠. 맞아요? 크기가. 근데 얘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하잖아. 안 되지. 그래서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정의된다는 것은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f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구멍이 이 g를 넣을 수 있는 그 구멍보다 작아야지만 합성함수라는 게 정의가 된다는 거죠. 이게 합성함수가 정의된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134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합성함수의 성질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다음과 같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 F서클 G와 G서클 F는 같지 않아요. 아까 말했죠? 여긴 들어가지만 얘는 아예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그럼 교환법칙과 함께 나오는 아이디어가 뭐예요? 분배랑 결합. 결합법칙에 대해서 F서클, G서클, H라는 게 있을 때 F서클 G를 먼저 하고 H를 하든 G서클 H를 먼저 하고 하든 상관없어요. 전혀 상관없다. 알았죠? 그거는 전혀 상관없다라고 해석해주면 돼요. 그래서 결합법칙은 성립해요. 결합법칙은 성립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i라는 것은 identify function의 항등함수라고 표현을 할 때 이 항등함수에 대해서는 합성을 교환을 해도 성립합니다. 물론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성립하긴 해요. 합성함수와 항등함수와 합성하면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합성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합성함수는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단계를 2단계 거치는 거라서 예를 들어 어디 가서 가라는 이야기, 그냥 어디로 가 이게 아니라 어디 간 다음에 그 다음 어디로 가라고 하는데 그게 좀 불분명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또는 복잡하다고 느낄 수도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죠. 원래 여러분 수학 문제에서 한 줄만 더 풀이가지고 한 두세 줄만 늘어나도 힘들어 하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라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관련된 문제들 좀 이것저것 설명해보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538번 보겠습니다. x가 1, 2, 3, 4에서 x로 가는 애를, 이게 정의역이자 공역이에요. fx를 이상하게 정의했습니다. 뭐 그래도 뭐 이렇게요. x 플러스 3의 약수의 개수래요. 개수. 그럼 x가 2가 아니다. 그럼 x가 2가 아니라 했으니까 x가 2일 때를 따로 말해줘야겠죠? 그건 1이래요. 그럼 f1은 얼마예요? 4의 약수의 개수 몇 개니? 3개죠. f2는 1이라고 써있고요. f3은 얼마예요? 6의 약수의 개수 얼마죠? 4죠. F4는 얼마예요? 7의 약수의 개수 몇 개야? 2.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구만. 근데 문제에서 F서클 G랑 G서클 F가 같다라고 말을 하면서 G1은 4라고 했습니다. 얘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성립한다는 건 어떤 특수한 관계를 제시해 주는 거고, 그 특수한 관계를 우리가 찾기 위해선 하나하나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F서클 G랑 G서클 F를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자, X에 1을 넣어봅니다. G, F G1이죠? G1은 얼마래요? 4죠. 그럼 F3은 얼마래요? 2가 됩니다. 근데 G, F1이에요. F1 얼마예요? 그럼 이게 G3이 2라는 거죠. 새로운 걸 얻어냈어요. 맞죠? 맞아요? G3을 얻었으니 또 뭘 해요? 이제 X에 뭐 넣어? 그렇죠. 3을 넣어야 돼요. 왜냐면 새로운 힌트를 알려줬으니까. FG3은 얼마예요? G3이 2고 F2는 얼마야? 1이죠? 그럼 GF3도 1인데 F3이 얼마야? 4잖아? 그래서 G4가 1입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뭐 넣어요? 4를 넣어요. 이거 진짜 다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거 학교 시험에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진짜 많이 나옵니다. 진짜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는 거, 그런 거를 원한다. FG4는 G4가 1이니까 F1 얼마예요? 3이죠. 그럼 GF4는 F4가 2니까 G2가 3이다. 그럼 이제 뻔하지. 지금 안 나온 게 뭐야? 3, 4, 2. 뭐? 얘가 누구겠어? G2가? G3이 2고 G4가 1이고 G2가 3이잖아. 그럼 누가 안 나왔어? 4가 나오겠죠. G2가 4일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게 GG3, G4예요. G3은 얼마예요? 2죠. G2 더하기 G4가 되고요. G2는 얼마랬어? 4. G4는 얼마랬어요? 1. 그래서 답은 5가 됩니다. 잠시만. G가 뭐야? G3, G1이 4. 내 땡큐 아주 훌륭했어. 이게 3이죠. 그럼 답이 4가 되겠네요. G1을 물어보진 않았네요. 자, 이어서 이런 류의 문제들이 우리가 곧잘 나온다라고 말하는 거고요. 이어서 544번
3번 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은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게 생겼죠. 맞아요. 누구를 기준으로? 2분의 1을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fx라는 것을 이렇게 써도 괜찮습니다. 여기 왼쪽 부분은 2x고요.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죠. 2분의 1보다 작을 땐 2x고요. x가 2분의 1과 1 사이일 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환승하는 그래프가 앞으로는 많이 나올 거예요. 환승한다고 표현할게요. 그래서 2분의 1에서 2x까지 올라가다가 2분의 1까지는 2분의 1부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로 환승하는 거예요. 그렇죠? 환승 여기 떨어져 있진 않죠. 여기. 이런 상태인데 문제에서 물어봅니다. f7분의 5 f제곱의 7분의 5라고 하지 않아요. 제곱이 아닙니다. 그 표현을 보면 윗줄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 fn 플러스 1은 x는 f에다가 fnx를 합성한 거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말은 f를 2번 합성했다라는 표현이에요. 2번 합성했다. 그럼 f3의 7분의 5는 뭐라는 이야기예요? f를 3번 합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선생님 그럼 f에서 합성함수 이렇게 쓴다면 일반적으로 제곱은 어떻게 쓰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제곱 진짜 이렇게 써야 돼요. 전체에 제곱해야 됩니다. 그것만 제곱으로 인정받아요. 알았죠? 그건 제곱이 아니에요. 제곱은 이렇게 해야지만 숫자고요. 이거 기호에다가 제곱 쓰면 이거 제곱이라고 인정받지 않습니다. 합성했다라고 받아들여요. 알았죠? 야, 근데 그러면 여러 번 합성하는 건데 여기 16번이나 합성하라는 거야? 그쵸? 규칙 찾으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규칙을 찾을 때까지 한번 나열해 봅시다. f7분의 5는 뭐예요? 어디에 대입해요? 위, 아래. 아래 대입하죠? 7분의 5 대입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7분의 10 더하기 2라서 7분의 4. 그럼 f2의 7분의 5는 어떻게 돼요? f7분의 5를 f에 넣는 거잖아, 맞지? 맞아요? 얘는 f에다가 f7분의 5 넣는 거잖아요. 근데 방금 f7분의 5가 얼마였어? 7분의 4잖아. 그럼 f7분의 4는 얼마야? 어디에 대입해요? 여기 대입하죠? 7분의 4 대입하면 얼마예요? 7분의 마8 더하기 2라서 7분의 6. 그럼 얘는 뭔 말이에요? f에다가 f2의 7분의 5를 합성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얘가 방금 얼마를 했어? 그럼 7분의 6 어디에 대입해요? 위아래. 아래 대입하면 얼마예요? 7분의 6 대입하면 7분의 2가 되죠. 그럼 아직 규칙이 안 나왔네. 맞죠? 그럼 그 다음 건 뭐겠어요? 7분의 2를 대입하면 7분의 4. 뭐야? 나왔다. 7분의 4가 또 나왔네. 반복되겠죠? 맞아. 3개마다 반복되는 거 이해가요? 그럼 내가 원하는 F16의 7분의 5는 어떻게 돼요? F16의 7분의 5는 7분의 4 더하기 7분의 6 더하기 7분의 2가 몇 번 반복되고 5번 반복되고 마지막에 7분의 4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해가요? 그럼 7분의 12, 64가 됩니다. 이렇게 규칙 찾기 문제도 이번 시험 합성함수 파트에서 곧잘 나오는 주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좀 이것저것 많이 해줄게요.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많아서. (549번) 549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였더라? 효자고 시험이었나? 우리 기출에 한번 나왔던 것 같은 장면. fx가 2x 더하기 2와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6, x가 2보다 작을 때 x가 2 이상일 때. 여기서 환승하는 거죠. 2에서 맞죠? 보통 크다에다가 등호 안 붙이, 크다에다 등호 붙이고요. 작다에는 웬만하면 등호 안 붙여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다 이런 이야기죠. FA가 되는 이걸 만족시키는 A를 구하세요. 여기서부터 이제 합성함수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게 어려워집니다. 이거를 만족시키는 A 구해달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거의 근 찾아달라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다른 방법이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 있긴 한데 이 방법을 제시는 할게요. 뭐냐면 나는 항상 그래프랑 관련 짓길 원하니까 그래프랑 관련 짓는데 fx는 fx의 근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냐? y는 fx와 y는 x의 교점에서 가로선 그어 만든 교점들 얘네가 전부 다 근입니다. 이게 전부 다 근이에요.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리는 다음과 같아요. fx가 fx라는 건 f에다가 fx를 대입하면 fx가 되는 거잖아요. 그치? 그럼 얘를 우리가 t라고 치환해요. 그러면은 ft는 t인 거거든? 즉 뭔 말이야? ft라는 함수와 y는 t가 이제 교점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그냥 설명하려는 거니까. 근데 지금 내가 찾는 x는 그게 아니라 ft는 ft랑 y는 t의 교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알파, 베타, 감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찾는 거는 t가 알파인 거예요. 근데 t가 알파라는 게 뭔 말이야? fx가 알파라는 거죠. 그래요? fx가 알파고 fx가 베타고 이런 애들 다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이게 fx는 알파라는 게 가로선과의 관계거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어차피 저기 치원해서 하는 것과 이게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짓은 첫 번째 뭐다? 그래프를 그립니다. 2를 기준으로 2x 더하기 2니까 잠깐 6이네. 이렇게 그려지죠. 그 다음은 어떻게 그려져요?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6이면 축이 2분의 7이니까 축이 2분의 7 3.5 2분의 7을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지죠. 맞아요? 자, 이때 내가 원하는 거는 얘가 y는 xy의 교점이에요. 맞아요. y는 xy 교점. 어디에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y는 xy 교점. 한 개, 두 개, 세 개입니다. 그럼 거기서 가로선 그리면 여기는 없고요. 여기는 세 개 있고요. 여기 하나 있죠. 그래서 찾아주면 돼요. 자, 얘의 정체는 뭐냐면 2x 플러스 2와 x의 교점이라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하나. 여기의 교점은 얘네 둘의 교점은 x제곱 마이너스 7x 더하기 16과 x의 교점이라 x는 야 잠깐만 이거 그립 잘못 그렸죠. 이거 같다라고 하면 x 뭐 얻어요? 접하죠. 접하죠. 4에서 그래서 그림을 내가 살짝 잘못 그렸어. 잘못 그렸습니다. 이게 이 결과 우리가 그림을 좀 수정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져요. 이건 내가 그림을 그리고서는 그러니까 그 식으로 우리가 반드시 한 번 더 거쳐야 되는 이유라고 설명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y는 x가 사실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접하네요. 이렇게. y는 x가 접하는 그림이에요. 이건 좀 많이 다르네요. 그럼 여기가 4잖아요. 맞죠? 그래서 4에서 가로선을 그리면 교점 여전히 몇 개? 3개가 됩니다. 얘는 4예요. 그럼 얘는 누굴까? 3이죠. 왜냐면 대칭성에 의해서. 그쵸? 근데 문제는 얘가 누구냐는 건데 여기에다가 4 대입하면 16 빼기 28, 12, 4가 되거든? 그래서 얘는 또 누구냐면 2x 플러스 2가 4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x가 1이 돼요. 그래서 1, 4, 3, 마이 4개가 됩니다. 엄청 어렵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6이 됩니다. 자, 이어서 어렵죠? 되게 어렵죠? 이어서 1 정도만 더 설명을 해볼까요? 552번 한번 보겠습니다. 552번. 많이 어려워서 좀 천천히 설명을 해볼게요. fx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렸습니다. 2, 4를 기준으로 2와 4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져요. fx를 식으로 쓰면 이렇게 쓸 수도 있죠. x가 0과 2 사이일 땐 저기 x 플러스 2, x가 2와 4 사이일 땐 2,4랑 4,0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찾나요? 두 점 주어졌잖아요. 0,2, 2,4, 4,0. 그거 보고서 여러분이 다 찾는 겁니다. 안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찾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원하는 것은 이래요. fx는 5 빼기 fx 이렇게 된답니다. 자, 이거는 아까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까의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뭐 fx가 t라고 하자. 그럼 ft는 5-t 이렇게 되는데 ft는 지금 예전에 ft 맞죠? 5-t를 그립니다. 5-t 어떻게 그려져요? 0,5와 5,0을 지나는 직선이죠. 교점 2개 있는 거 보여요? 맞아요? 2개 있죠? 쟤를 먼저 찾습니다. 저 왼쪽에 있는 애는 x 플러스 2와 5-x의 교점이니까 x가 2분의 3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애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8과 5-x의 교점이라서 x는 3이 뜹니다. 내가 원하는 건 사실 t죠. t가 2분의 3이랑 3인데 2분의 3이 fx예요. 그럼 fx가 2분의 3이다 라는 걸 가져야 되죠. fx가 2분의 3. 그럼 얘가 2분의 3인 건 없어요. 얘는 2부터 4까지를 말하고 얘는 이거니까. 그럼 2분의 3이 되려면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이 2분의 3인 거라서 최종적으로 x는 누구? 계산하면 2분의 15, 4분의 15가 하나 나오고요. 얘가 fx인 경우는 3인 경우는 2개 있는 거 보여요? 얘도 있고 얘도 있잖아요. 그쵸? fx가 x 플러스 2인 경우랑 fx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인 경우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됩니다. 얘가 3이려면 x가 1이고요. 얘가 3이려면 x가 2분의 5여야 돼요. 그래서 x가 이렇게 3개 있는 거고요. 3개를 다 더하면 4분의 10, 25, 29 이렇게 되겠습니다. 잠깐만. 10, 25, 29 뭔가 틀렸는데? 왜 틀렸지? 잠시만. 1이고요. 얘랑 얘랑 같다. 2x는 5, x는 x는 3. 3 되는 애가 2개. 2분의 3. 2x가 3. x는 2분의 3 되는 게 2x는 16, 13. 여기가 4분의 13이네요. 네, 그래서 4분의 27 이렇게 두 개. 답이 이렇게 됩니다. 네, 다녀오세요. 여기서 한 번에 못하고요. 알았죠? 한 번에 못하고 반드시 단계를 나누어서 해줘야 돼요.
반드시 단계를 나누어서 해줘야 된다. 어려워요. 합성함수 기본적으로 어렵습니다. 이거 학년 올라가도 어려울 거예요. 왜냐면 함수가 더 어려운 게 나와서. 합성함수는 수능까지도 되게 사랑받는 주제라서 반드시 할 수는 있어야 한다라고까지 뭐 말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554, 555, 556을 이제 관통하는 주제 아니네요. 554랑 555를 관통하는 주제 하나를 이야기해 보죠. 555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554를 하죠. 아니다. 이것도 말고 그냥 하나 만들게요. 554의 프라임이라고 하죠.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지울게요. 이거 좀 많이 필요해서 공간이. 지우겠습니다. 좀 어려워요. 이거 이용해서 554번 풀어주면 돼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라고 주제를 달아놓을게요. fx라는 애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이게 대표적인 애라서 2, 1, 2 식으로 쓰면 얘까지는 2x고요. 얘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4. x가 0과 1까지, x가 1과 2까지는 이렇게. gx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그릴까? 이렇게 그릴까요? 1과 2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립시다. 반대로. 그럼 gx는 x가 0과 1 사이까지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x가 1과 2까지는 얼마예요? 2x 빼기 2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그래프가 있다고 하죠. 이 둘을 합성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할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면 합성함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승하는 애를 합성할 때는 내가 대입한 결과가 어디로 가는지를 예상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을 대입하면 2가 되는데 2는 위아래 어디에 대입해요? 아래 거에 대입하죠. 그쵸? 근데 예를 들어 4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1은 이렇게 하자. 4분의 3은 위에 대입을 하고 그럼 2분의 3 나오죠. 그래서 아래에 대입해요. 맞죠? 근데 4분의 1은 위에 대입하죠. 근데 그 결과가 2분의 1이라서 위에 대입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난 이 위쪽에다 대입한 건데 둘 다 그 결과는 여기 대입할지 여기 대입할지를 확인해 줘야 돼요. 그게 되게 힘들다는 거죠. 되게 힘들다.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묻는다면 구역을 나눠야 됩니다. 구역은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g, fx g에다가 f를 대입할 때 얘가 꺾이는 x 있죠? 꺾이는 x 어디서 꺾여요 얘? 1에서 꺾이죠. 맞아요. 그 1에서 꺾이는 것을 여기에다가 가로선으로 그어요. 가로선 1을 가로선으로 그어요. 그럼 생기는 또 다른 교점이 있죠. 얘를 기준으로 영역이 나뉩니다. 얘를 기준으로. 그래서 x가 0부터 2분의 1까지 x가 2분의 1부터 1까지 x가 1부터 2분의 3까지 x가 2분의 3부터 2까지를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립니다. 자, 위에 거는 저 2x를 위에 대입하는 거라서 2x라는 애를 어디에 대입해요? 위에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2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돼요. 두 번째, 얘는 여전히 2x를 대입하는데 이번엔 이 오른쪽 거에 대입을 해요. 그래서 이 x-2 여기 x에다가 2x를 대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4x 빼기 2가 됩니다. 세 번째에는 여기
여기 지금 위에 거 아래 거에 대입을 하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2x 더하기 4를 대입하는데 어디에 대입하냐? 예를 들어서 뭐 1을 대입하면 이름 판단이 안 되는구나. 여기에 대입하면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는 애가 x가 1이면 y가 2, 2분의 3 대입하면 1이라서 얘를 대입하는 거라서 1부터 2까지 즉 여기에 대입합니다. 2x 플러스 2에 대입하고요. 빼기 2에 대입하고요. 마이너스 4x 플러스 6에 대입합니다. 마지막으로 얘는 y의 범위가 0부터 1까지이기 때문에 위에 대입해요. 마이너스 2에 이 마이너스 2x 더하기 4라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2에다가 대입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4x 빼기 6이 돼요. 자, 이거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다음과 같이 그려집니다. 1과 2와 2분의 1과 2분의 3을 기준으로 1과 2에 대해서 노란색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2 이렇게, 파란색은 4x 빼기 2 이렇게, 빨간색은 마이너스 4x 플러스 6, 주황색은 4x 마이너스 6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여기까지가 합성함수입니다. 자, 이어서 역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시 앞으로 넘어갈게요. 134쪽. 여기 파트가 좀 어렵죠? 많이 어렵죠, 여기 파트가. 근데 학교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편이긴 한데, 교과서에 이거가 돼 있는 교과서가 있을 거예요. 지금 한번 교과서 풀면서 나오면은 이런 거 그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해주면 됩니다. 그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생각해주면 돼요. 교과서에 있는지 없는지만 봐주면 돼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라고 돼 있는 교과서가 있어요. 그럼 보통 나옵니다. 서술형으로도 나오고요. 서술형 그래프 그리라고 나오고, 서술형으로 그래프를 그리지 않으면 문제가 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자, 이어서 역함수. 자, 일어나고요. 일어나세요, 여러분. 여기라는 게 뭐예요? 반대 방향인 거잖아, 그치? 그래서 fx라는 애가 x라는 집합에서 y로 가는 집합이 있다고 합시다. f 인버스라고 하는 f의 역함수, 얘는 반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자기 스스로 가는 게 아니라 f가 이미 정해져 있고 f에서 고른 애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f 인버스 4라고 하면 3이, f 인버스 5라고 하면 1이, f 인버스 6이라고 하면 2가 되는 것을 찾아가라는 이야기예요. 찾아가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역함수가 되게 특이한 형태라서 이게 존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f에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반드시 fx가 1대1 대응이어야 됩니다. 1대1 대응. 1대1 대응. 지금 1대1 대응이죠. 맞죠? 정의역과 공역의 개수가 같고 동시에 서로 다른 걸 고르니까.
예를 들어보죠. x가 1, 2, 3이고 y가 4, 5, 6인데 이렇게 골랐다 합시다. 1대1도 아니죠. 그리고 공역과 치역이 같지도 않죠. 공역은 4, 5, 6인데 치역은 4, 5니까 이때 역함수 f 인버스 4라고 하면 1이 되지만 f 인버스 5라고 하면 이게 2와 3이 돼요. f 인버스 6이라고 하면 존재하지도 않죠. 그러니까 함수의 조건에서 무조건 하나 골라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안 고르면 안 된다라는 걸 모두 다 위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역과 치역도 같아야 되고 1대1 서로 같은 거 고르면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역함수 존재하려면 반드시 1대1 대응해야 됩니다. 이때 이것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 이 역함수의 성질은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돼요. 우리가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고요. 역수의 역수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것처럼 역함수의 역함수는 자기 자신이 됩니다. 두 번째, fx와 f 인버스 x를 합성하면 상등함수가 돼요. 또한 f 인버스랑 f를 합성해도 상등함수가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f 서클 f 인버스가 f 인버스 서클 f가 되진 않아요. 특이하죠? 왜 그러냐면 정의역이 다르거든. 뭔 말이냐면 f 인버스 4는 말할 수 있거든? 근데 여기는 4를 못 대입해요. 그렇잖아요. 여기 4 어떻게 대입해? 여기 4를 대입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대입하는 정의역이 달라서 이거는 같지 않지만 둘 다 항등함수는 됩니다. 항등함수. 대입하면 자기 자신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3개짜리가 있을 때 아니다. 2개짜리의 인버스는 뭐가 되냐? 이게 순서가 바뀐다라는 것까지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인버스 서클, F 인버스 이렇게 된다. 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역함수를 어떻게 구하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역함수는 어떻게 구하냐면 x와 y의 자리를 바꾸면 됩니다. 뭔 말이냐면 fx라는 게 2x 빼기 1이라고 합시다. 그럼 f 인버스를 어떻게 구하냐면 fx라는 애가 y는 2x 빼기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역함수는 일단 x와 y의 자리를 바꿔요. x는 2y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정리를 하는 거죠. y는 2분의 x 더하기 얘가 바로 f 인버스 x입니다. xy 자리 바꾸고 정리하면 그게 이제 역함수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만 좀 자, 임마. 자식, 왜 이렇게 자? 너 네가 잤는지도 몰라? 너요. 너 보면서 말하고 있잖아 지금. 너무 졸려? 왜 너무 맞지? 약간 좀 더워 나도. 지금 내가 너를 지금 너한테 소리 질러서 더운 건지 잘 모르겠지만. 히터 켰나? 히터 키면 안 되는데. 자, 근데 우리가 XY 자리 바꾼다는 게 어디서 봤던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 대칭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성질이 뭐냐면 만약에 Y는 X를 기준으로 fx가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그 역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그쵸? 대칭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fx가
y는 x와 교점이 존재한다면 그 교점이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교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때 주의할 상황은 증가함수이면 올라가는 함수 증가함수이면 y는 x 위에서 교점이 유일하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이거밖에 없다는 거죠. 증가함수가 아니면 역함수를 그렸을 때 교점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어요. y는 x 말고. 증가함수이면 오로지 얘네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만 겹쳐요. 여기까지가 역함수입니다. 자,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서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시간 1시간 남아서 조금만 더 이야기하죠. 다음 시간에 더 마무리할까? 몇 문제인지만 세볼게요. 584부터 아니다, 여기까지는 역함수까지만 할게요. 역함수까지만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좀 문제 풀면서 레벨 1 좀 질문 좀 하고 끝내는 걸로 하죠. 뭐요? 내가 자, 559번 한번 봅시다. f 인버스 x가 gx래요. f 2x 마이너스 5의 역함수를 구해달랍니다. 어떻게 구하는 거지? 이렇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h라고 합시다. h 어떻게 구하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간단해요. 아까 전에 말했는데 이 표현 때문에 역함수의 또 다른 정의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합성해서 항등함수가 된다면, 즉 fgx가 x라면 이때 이 g를 역함수라고 말합니다. 합성하면 i 뜬다며, 맞지? 그러니까 합성함수에서 i 뜨는 게 역함수인 거야. 이해가요? 그렇다면은 이 f2x-5의 역함수를 h라고 내가 말한다면 여기에다가 h를 넣는 순간 뭐가 돼야 돼요? hx를 넣는 순간 x가 뜨는 거죠. 그래야 하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얘가 뭐라 그랬어? f에다가 뭐 집어넣어야지 x가 또 얘잖아. 그치? 이 둘이 같은 거네. 그래서 hx는 이 hx 빼기 5가 gx니까 gx 플러스 5 나누기 2가 되는 거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지금 비 온대?
내가 9시 50분에 끝내주면 되겠다. 그럼 비 안 오잖아. 그럼 10시부터 오면 9시 50분에 끝내주면 비 안 오네. 어? 그럼 지금 뭐 오고 있어야지. 지금 안 오잖아. 그거 새똥이야. 새똥이 원래 작아. 자. 이어서 562번은 너무 짧나요? 뭐 어려운 걸 해주고 싶은데 564번 보죠. 이거 아마 모를 테니까 천천히 정리해주면서 다 설명해 줄게요. 기억? F가 1대1이다 라는 거는 F가 1대1 대응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냐 얘가 포함되냐? 당연하죠. 얘가 더 조건이 더 많잖아. 그치? 그래서 포함 맞다. 네. F가 역함수가 존재할 때 라고 했어요.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의미가 뭐야?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역함수가 존재할 때 F와 아까 말했던 게 나왔네요. 얘랑 얘가 같아? 다르죠. 왜? 정의역이 다르댔어요. 정의역. 정의역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역이 다를 수 있다. 존재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죠. 정의역이 다를 수 있다. 디귿 F라는 애가 X에서 Y로 가고요. G라는 애가 Y에서 G로 갈 때 F 서클 G라는 애가 그러니까 Y에서 Y로 정의되려면 X가 G랑 같냐라고 이야기했어요. 뭔 말이야? 뭔 말이죠? 이 G라는 애가 Y에서 G로 가고 X라는 애가 F라는 애가 X에서 Y로 가는데 얘가 된다는 건 이 둘이 같은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택도 없죠. 왜냐면 일부만 같다는 이야기예요. 일부만 같아도 되죠. 그렇죠. 일부만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집합 X와 집합 Y가 같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틀렸다. 리을 어디 피고 있는 거야? G 서클 F가 정의될 때 정의역은 이 합성함수의 정의역은 F의 정의역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맞죠? 이게 정의된다는 것 자체가 F의 치역이 G의 정의역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F의 정의역은 건들면 안 돼요. 얘 집어넣는 아까 말했죠. 여기에 있는 게 여기 다 들어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전부 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얘를 지금 줄이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무조건 성립하는 거기 때문에 이 X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네, 맞는 말이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미음 F, X에서 Y로 가는 애랑 G, X에서 Y로 가는 애가 둘 다 역함수가 존재할 때 G, 서클 F도 역함수가 존재하냐? 맞죠? 왜냐면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것은
잠시만. 아, y에서 g구나. 미안해요. 말이 안 된다 생각했어요. y에서 g라는 거니까 여기에서 여기로 가고 여기서 여기로 가면 사실 이 개수가 같은 거거든. 그래서 얘에서 얘로 다 따로 가고 그 다음에 또 따로 가는 거니까 역함수가 당연히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1대1 대응이고 이것도 1대1 대응이니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것도 1대1 대응이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미음도 맞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1대1 대응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역함수가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568번. 이 문제도 좀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주제예요. 자주 나옵니다.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인데 2차 함수죠. 근데 x가 2 이상이래요. 무슨 말이에요? 반쪽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지금 축이 2잖아요. 그쵸? 그거 2 이상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노노. 이렇게만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이때 얘가 역함수와 교점이 하나래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얘가 증가하고 있죠. 그럼 그 역함수와의 교점은 오롯이 어디에만 있어요? 오롯이 y는 x와만 만납니다. 그러면은 역함수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y는 x와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데 그럼 얘네 둘이 뭐 하는 거예요? 접하는 거죠. 맞아요? 근데 둘이 접할 때 여기 P라는 접점이 역함수가 여기가 실제로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역함수는 한 요쯤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y는 x 대칭이니까. 자, 이렇게 될 때 OP가 6루트 1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래? 6루트 1이야. 잠깐만. 나 이거 봤어, 어디서. 기울기가 1인 직선 위에 있는데 6루트 2다. 뭔 말이에요? 기울기가 1이야. 내가 그럼 제일 많이 쓴 게 뭐랬어요? 맞아요. 왜 6루트 2야? 그럼 여기 뭐야? 6, 6. 즉, 얘 6,6입니다. 얘가 6,6 지나요. 끝납니다. 6은 36 마이너스 24 더하기 K. 그래서 K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K가 마이너스 6이면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해서 난 접한다고 생각해서 그린 거야. 근데 실제로 이 그림 아닙니다. 실제로 그림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y는 x를 기준으로 네, 여기 아래에 있어요. 아래에서 이렇게 지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역함수도 어떻게 지나? 아마 이렇게 지나는 겁니다. 여기가 6,6이었던 거죠. 이해가요? 사실 한 점에서 만난다는 게 반쪽만 있기 때문에 접한다라고 보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얘로 그렸지만 결과적으로 얘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다라고 수정할 수 있다는 거죠. 6루트 2라는 거 직선의 방정식부터 계속 강조했어요. 기울기와 길이가 같이 나오면 그 변의 길이 얘기하는 거예요. x좌표, y좌표에 대해서 묻는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고 했고 그 도형의 방정식 아이디어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이건 직선식 찾을 줄 알아? 이거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연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학년 지나도 또 나옵니다. 알았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한 문제만 더 하면 되겠죠? 24요. 여기에다가 6 대입한 거라서. 네, 그럼 넘어간 거죠. 마지막 한 문제. 573번까지만 하고 진도는 그만 나갈게요. 너는 월요일 나오네. 그러면 안 되지. 스텝 1 풀다가 좀 일찍 끝내주긴 할게요. 비도 온다 했으니까 좀 일찍 끝내주긴 할 건데 평소에 내가 한 5분 일찍 끝내줬을 거 맞지? 한 10분? 15분. 수업 뭐 남은 시간 잘 하면 15분도 끝내줄 수 있죠. 근데 일단 잘 풀어야 된다. 니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니네 숙제도 안 해왔네? 숙제도 안 해온 놈은 내가 일찍 끝내줘야 돼? 숙제 다 한 사람만.
예측하는 걸로. 다른 사람 없지 않아? 소웅이 너 다 했니? 야, 아무도 없어. 노바리. 야, 니네 그냥 다 제 시간에 가라, 그냥. 스텝 1 하다가 좀 끝내줄게요. 일단 한 문제만 더 합시다. 알았죠? 라스트 원. 저희 몸 안 좋은 친구는 그냥 좀 일찍 가요. 너무 몸이 안 좋아 보이니까. 몸 안 좋아? 아니야, 너는 마음이 지금 나약해진 거야. 근데 진짜 덥다. 히터 틀었으면 꺼달라야겠다. 좀 살짝 열까요? 수홍아, 문 좀 열어줄 수 있니? 추우면 이따 좀 닫자. 혹시 방충망도 내려줄 수 있겠니? 벌레 들어오면 귀찮아져서. 고마워. 라스트 원. 자, 이상하게 생겼죠?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환승하는 그래프가 많이 나온다 했어요. 그쵸? 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래야지 난이도가 올라가거든. 이 환승하는 그래프는 지금부터 대수, 미적분 1, 미적분 1은 진짜 많이 나옵니다. 미적분 1은 그게 거의 걔가 메인이야. 미적분 1은 진짜로 이 환승하는 그래프가 거의 메인이야. 안 나오는 고난도 문제 없어요. 진짜야. 내 찐. 환승이 기본이야. 근데 그 환승하는, 식이 달라지게 하는 되게 좋은 도구가 뭐냐? 절대값입니다. 왜? 절대값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범위 나눠서 해야 되죠. 그래서 나눕니다. 어떻게? 얘 0 되는 값이 얼마야? 그래서 x가 6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가 나와서 이렇게. x가 6보다 클 때는 일반적으로 두분 어디부터 되는데 보통 큰 데 붙여요. 6 이상이면 어떻게 돼요? 2분의 3x 빼기 6이 됩니다. 자, 얘의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6 대입하면 6,3까지 이게 시비 거는 거야 지금? 자, 6,3까지 2분의 1 x였다가 그 다음에 2분의 3x 빼기 6으로 이렇게 환승하는 듯한 모습을 그립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얘를 뭐 한대? 역함수를 그리고 싶대. 역함수 어떻게 그려요? y는 x에 대해서 뭐해? 자,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머릿속을 데칼코마니 해. 이렇게, 맞죠? 그럼 어떻게 돼요? 6,3을 지나는 게 아니라 3,6을 지나는 그래프로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요? 자, 문제에서 뭐라고요? 이거 넓이 구해달래요. 여기 넓이를 구해달래. 와씨, 이걸 넓이를 어떻게 구해? 라고 고민을 하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구해요? 아, 역함수 구할 필요 없겠다. 왜? 어차피 똑같다면 얘만 구해서 뭐 해주면 돼? 곱하기 2 해주면 되죠. 근데 이거 삼각형 넓이 구할 줄 알아? 신발끈 써야겠네. 아니면 우리가 이 길이 구하고 높이 구해서 곱해야겠네. 뭐를 쓰든 뭐가 필요해요? 교점이 필요합니다. 이 교점의 정체는 누구죠? 얘랑 x의 교점, 즉 x가 얼마가 돼요? 12가 됩니다. 여기는 12,12. 정석적인 풀이 방법을 해주면 여기 길이가 12 루트 2고요. 여기가 12 루트 2고요. 여기가 6,3이니까 y는 x부터 6,3까지가 높이가 되겠죠. 그럼 얼마예요? 루트 2분의 3이 됩니다. 자, 12 루트 2 밑변 곱하기 루트 2분의 3 곱하기 2분의 1 해주면 얼마? 18.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반쪽알이 구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두 쪽 다 구하면 넓이가 36이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나요?